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4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서적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4가지 습관.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야 하는 것이 3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는 성공, 성장, 그리고 성숙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목표한 삶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면, 성장은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 같은 개인적인 역량의 발전을 의미할 텐데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정서적인 나이는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인 제가 3살 어린애처럼 행동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정서적 나이가 자연스럽게 신체적 나이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철이 안 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의 정서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적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서적인 성숙은 강한 멘탈과 행복의 기초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서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성숙을 위해 꼭 버려야 할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항상 도망치는 습관. 현실 도피는 우리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흐리는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우리의 본성은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반응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때때로 현실 도피는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다가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도피가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현실 도피는 지금 당장은 괜찮은 느낌을 줍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복잡한 상황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쉽게 해방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피라는 쉬운 방법에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작업을 마무리하기는커녕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난 열심히 일했고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어.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같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습관적 현실 도피는 당장의 만족감은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로 밀려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감정이 인생의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감정들이 마음속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한순간의 감정이고 금방 진정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안정이 될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관용이란 부정적인 반응 없이 불편한 감정을 버텨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감정의 인내심인 것이죠.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상황이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 더 큰 문제가 되어 결국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대신 한 템포 속도를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충동적인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주넷 디아즈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문제든 당신은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말 그대로 절대 못 도망간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에 뛰어드는 것이다. 두 번째 습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는 습관.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사람에 의해 생긴 문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은 비난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마음속에 일종의 확신을 만드는데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성급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남을 성급하게 비난하는 행동은 현실 도피와 마찬가지로 습관이 될 수 있는데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습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익숙해지는데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타인의 잘못으로 여기고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인지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와 부족한 정보를 파악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맥락과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누구 잘못이야?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시도해 볼 방법은 뭐가 있지? 같은 생산적인 질문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우리는 남을 탓하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습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습관. 과도하게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자신을 안심시키는 방법인데요. 절망이나 좌절 혹은 실패감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간주해버리면 순간 상황이 통제되고 문제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스스로를 비판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아닌 실수와 실패를 끝없이 되뇌이고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순교자인 것처럼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는 당장 내 기분에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절망과 무능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된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자책과 자학은 우리의 고통과 트라우마 그리고 후회를 억누르다 결국엔 진짜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결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리고 그 모습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이 자신에겐 사랑스러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가장 모질게 괴롭히는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고문하지 마세요. 자기 성찰을 할 때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특히 인생이 힘들 때는 자신을 더욱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메이 사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 모습이 아무리 무섭고 이상한 모습일지라도. 네 번째 습관.
싸울 필요 없는 싸움을 벌이는 습관.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이야기, 가족을 꾸려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이야기, 좌충우돌 사회 초년생이 멋진 직장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성장 스토리를 싸움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장의 과정은 경쟁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사는 것은 모두에게 힘들지만 용기 내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단지 승패의 결과로만 평가한다면 우리는 싸움을 위한 싸움에 매몰되어 버리는데요. 특히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과의 논쟁은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나게 됩니다. 논쟁 전으로 바뀌는 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뿐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타인을 바꾸려는 의도로 승패에 연연해하고 있다면 그 싸움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싸움을 만드는 대신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내면을 먼저 살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상대방과의 시각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너무 고집 부리지 않으며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기꺼이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려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성숙은 실용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하고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의견이 다른 누군가를 상대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정서적 관용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반응 없이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는 능력. 이 정서적 관용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명확히 분석할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기꺼이 공감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승패가 아닌 성장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눈에는 눈, 복수에 집착하면 온 세상은 장님으로 가득 찰 것이다. 결론. 오늘은 정서적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정서적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4가지 습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도전 상황에서 도망치는 습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 세 번째, 자신을 학대하는 습관. 네 번째, 쓸데없이 싸우는 습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아직 남아 계신가요? 저는 소심한 성격 탓인지 회피하는 성향이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성장과 성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47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